자, 지금부터 내 앞에까지 기록을 못 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녹화를 해볼게. 자, 그래서 계속 해봐요. 만약에 알짜 힘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력이 없다면요, 가속도는 0이에요. 왜냐면 외력이 주어져야지 물체의 변화, 운동의 변화가 있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뭐야? 가속도야. 내가 외부에서 주어진 알짜 힘이 없다면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없다면 그 물체는 가속도가 제로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가 제로란 말은 뭐야? 그때 운동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정지해 있었으면 정지하고, 등속 운동하고 있었으면 그 등속 운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꾹 정지해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운동하던 방향 쪽으로 이렇게 몸이 쭉 기울어지죠. 자,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담배를 펴요. 담배를 피는데 혹시 내 화면 보이지? 담배를 피는데 손가락으로 톡톡 쳐요. 그러면요, 담뱃재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은 담배 대락을 해야 되나? 그럼 내려가는 거고, 담뱃재는 그쪽으로 쑥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관성이란 걸요, 우리가 질량이라고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자, 그런데 관성이라는 이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물리에서 어떤 고유한 성질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측정을 하고 표현을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단위를 붙여서, 어떤 단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나타낸 물리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질량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질량이 뭐예요? 무거운 거요, 가벼운 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질량이란 건요, 그 관성이라는 물체의 고유한 자연계의 성질을 우리가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측정한, 나타낸 물리량, 우리가 질량이라 그래요. 질량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무게라는 거랑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게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질량에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요, 그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해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 그래요. 그래서 무게는요,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무게는요 단위가 킬로그램, 아이고 안 써져, 킬로그램 곱하기 중력 해가지고요. 보통은 이걸 써서 생략해서 말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킬로그램 중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뉴턴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게는 힘의 단위고요. 오케이? 무게는 힘이에요. 무게의 정체는 힘이에요. 힘. 오케이?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둘은 같은 게 아닙니다. 오케이? 탁구공이 있어요. 볼링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은 힘을 주어서 움직여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요, 이거에 내가 힘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정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표현한 거를 질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질량이라는 거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입니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외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관성을 나타내는 고유 속성을 우리가 질량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자, 뉴턴의 1법칙, 관성의 법칙 끝났습니다. 2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뉴턴이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가속도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질량이 주어졌으면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 만약 내가 일정한 힘을 가해줬을 때 그 질량이 크기에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질량의 크기에 반비례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니지, 뉴턴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A는 M분의 F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비례상수를 붙여가지고 F equal MA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어떤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라든 아니면 지구 전체 어떤 뭐 달이든 뭐 천왕성이든 뭐 명왕성이든 지구든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리의 가장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F equal MA에서 기본 단위 비례상수를 1을 썼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중요합니다.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F equal MA는 중학생들이야, 고등학생들이야. 그런데 시그마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합쳤다는 얘기예요. 자, 얘기합니다. 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힘은 여러 종류가 나와요.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고려해 줘야 돼요. 중력, 마찰력, 장력, 아니면 내가 진짜 손으로 누르는 힘, 아니 끄는 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줘야 돼요. 그거를 걔네들 다 단위가 뉴턴이거든. 힘은 벡터거든. 걔네들을 다 벡터로 분해해가지고 XY로 분해해가지고 고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고려한다. 그래서 시그마 F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여기 있다. 알짜 힘이라 그래요. F는 물체가 받는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에 대해서 벡터의 합력이다. 즉 알짜 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거는 감사한 건 얘 벡터가 힘이 벡터이기 때문에 x, y 삼각 3차원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x, y로 우리가 분해해서 각각 x 성분, y 성분으로 모두 분해해서 고려할 수 있어요. 분해해서 고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겁니다. 자, 중력과 무게 얘기했어요. 질량과 무게는 같지 않다. 무게 다른 말로 우리 중력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전에 3법칙을 하고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합시다. 1법칙, 2법칙, 3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자, 내가 여러분들처럼 대학교 1학년일 때 물리시험 마치고 나오면서 1시간 시험을 봤는데 3월 말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 못 봤어. 그래서 짜증이 났어.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에이씨 이러면서 주먹으로 혼자 있을 때 엘리베이터 벽을 내가 주먹으로 뻑 쳤어요. 에이 그러면서 근데 내가 1, 엘리베이터가 2, 엘리베이터 벽이 2야. 내가 엘리베이터 벽에다가 힘을 줬어요. 뻑 쳤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벽도 나에게 크기가 같은 힘을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줬어요. 그래서 내 주먹만 아팠어요. 벽은 아픈 걸 못 느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물체, 한 물체가 아니에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아니라 두 물체가 상호작용할 때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작용을 할 때 내가 엘리베이터 벽에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요. 엘리베이터 벽도 나에게 작용하는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있고요. 정확히 반대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내 주먹에 작용하는 게 이게 작용이고요. 엘리베이터 벽이 작용하는 게 반작용이에요. 자, 작용, 반작용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군화 신고 다니는지 구두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구두지? 구두 신고 걸어가요. 그러면 내 신발이 바닥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요. 바닥도 여러분의 신발을 밀어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요. 비행기에서 엔진에서 힘이 나오죠. 추진력이 있죠. 그 추진력이 공기를 밀어내요. 그러면요. 공기가 그 비행기를 똑같이 밀어내요. 그래서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 없으면요. 그냥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세상은요. 완전히 바뀌어.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밀어내면요. 그냥 모든 게 쭉쭉 다 밀려버리는 거야.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다 밀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힘이 있음으로 인해서요. 그 힘이 가속도를 유발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 가속도를 유발한 정도를 우리가 관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리고 힘이 있으면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으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다시 영상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뒷부분부터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다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